청년 회장님이 69세세요. 그러면 거기서 65세도 넘으셨는데 69세. 근데 60 보람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람이요? 없나요? 동공지진. 많지 않아요? 동공지진 저희한테 소리를 치면서 너네가 하는 일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라고, 너네가 악이라고 막 그런 거예요. 애초에 악이 없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크아! 저희 은재님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좀 현재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해요.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게 기반센에서 활동가 하고 계시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나눌 때 자아가 3개 있다 하셨잖아요. 그 3개의 자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2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 기반센 활동가 하나, 그리고 서한교회 담임 전도사 하나, 그럼 하나는 자신 네, just me.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자아가 있으신지. 저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는 젤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젤리냐면 제가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의 그 발바닥을 젤리라고 해서, 네, 고양이 발바닥이 되게 그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고 꼬숩고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젤리라는 별명을 쓰고 있고, 하나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한숨 쉬고 시작하는. 저희 이게 그 소개하는 멘트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배웠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김포지방 서광구역 서광교회 담임전도사 이은재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일어서서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어서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앉으세요 할 때까지 일어나 있어야 된대요. 와 너무 진짜 충격적이에요. 군대 어디서요? 문화다.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 보러 간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를 꼭 해야 되고, 앉으라고 하기 전에 앉으면 안 된다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외우고 계세요? 네. 저도 같이 했어요. 그날. 같은 날 같이 같은 날 했는데. 면접 봐가지고. 맞아요. 무슨 면접을? 그러니까 이 담임 전도사를 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네. 그 매년 면접이 있는데, 매년이요? 네. 매년. 그럼 매년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에요. 네, 좀 인사하고 뭐 잔소리 듣고 뭐 훈계 듣고 훈계 듣고 약간 그런. 네. 가만히 있어 내내 하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저는 김포에 그 저 안쪽에 마조리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이 군사 분계선 경계선에 있는 곳에, 네,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혜님도 담임 전도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담임 전도사가 있다는 거를.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리교회만 있는 그런 뭐랄까요, 직책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대신에 들어가신 건 거죠? 두 그렇죠. 분? 맞아요. 교회에 응. 담임 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거기 대표를 맡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담임 전도사. 맞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담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저도 본 적은 있어요, 담임 전도사. 네, 근데 맞아요.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떠세요, 담임 전도사? 어쨌든 없으세요? 담임 한다는 목회를 게? 한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그 목회. 이름만 다를 담임 맞아요, 네, 맞아요. 담임 목회 한다고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뭔가 담임 목회? 저 상상이 안 가가지고. 그냥 늘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괴감의 연속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자괴감이세요? 이게 교회에 교인이 한 명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명도 저희 짝꿍이 이제 짝꿍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짝꿍이 원래 그러니까 사실 그 저의 애인이라고 교회를 무조건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짝꿍한테 너가 진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뭐 굳이 안 다녀도 돼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좀 그 그러니까 남성 사역자의 애인이나 와이프나 배우자가 사모가 되면서 당연히 교회를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당연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짝꿍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짝꿍이 좀 이렇게 교회 이사나 도움을 주러 오다가 안 돼 보였는지 자기도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짝꿍과 제가 이제 둘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사실 투잡이고 주중에는 기독교 반성범센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말에 이제 가면은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약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을에 제가 제 삶을 투신해서 전도를 하고 막 어떤 걸 한다고 이 인풋이 들어간다고 아웃풋이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되게 시골이어가지고 전체 인구가 50명밖에 안 돼요. 네. 연령대가 청년 회장님을 만났는데 청년 회장님이 69세세요. 그러면 거기서 65세도 넘으셨는데 69세. 근데 69세까지 청년회고 70세부터 노인회에 예, 들어간대요. 거기에서의 청년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오. 네 그렇게 사람이 다들 60대 이상이시고, 네 70세시면 노인회에서 애기신 거예요. 막내. 네, 70세신데 그래서 막 잡일 이런 거 막 다 해야 되고. 나도 갈래. 아니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거긴 교회가 하나예요? 네, 그 마조리에는 하나예요. 어. 네, 근데 이제 다른 교단 교회도 있는데 감리교는 하나고 뭐 다른 리 옆에 이웃 리에는 이웃 마을에는 또 감리교회가 또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원래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폐쇄되어야 될 교회인데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초빙하는 교회도 없고 뽑아주지도 않고, 네. 뭐 큰 교회는 수련 목회자 뽑을 때 여성이라고 면접을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이 상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여자가 들면 못 드니까 여자 못 뽑는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배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좀 열심히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좋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으셔서 네, 불러주셔가지고 하겠다 하고 갔죠. 근데 이제 하겠다는 거랑 별개로 그 지방회? 거기에서 이 교회 없을 거니까 안 뽑을 건데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를 계속 살려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지방에서 살려준 것도 있고, 또 이제 저랑 은재님이랑 어쨌든 그 코스 동기거든요. 요 수련 과정 코스 동기인데, 이제 그냥 감리사님이 어쨌든 젊은 여성분을 좀 세워보자 하는 어떤 마인드도 있으셔서 불러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를 새로 만드는 건 어려워도 맞아요. 네,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건 사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뭔가 지원이 있어요 교단에서? 교단에서 지원 없어요. 없어요? 네, 교단에서 지원 없어요. 둘 다 갑자기 지방에서는 이런 비전교회라고 하거든요.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를 지원하는 약간의 지원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개척교회를 잘 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지원해줘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네, 지원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 저도 서울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싶죠.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 교회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있는 교회에 이제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하죠 보통. 활동하시면서 그 목회자도 하시고 활동가로서도 지금
계속 삶을 살고 계신데 기반센 활동가로 살면서 좀 보람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람이요? 없나요? 동공지진. 많지 않아요? 동공지진. 보람 너무 통상적으로 보람찬데 그냥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물론 이제 저희에게 이제 사건을 상담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정서 지원이나 어떤 법률 지원이나 뭐 공판 모니터링을 가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막 감사하다고 막 하세요. 사실 감사할 일이 아닌데 막 고맙다고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보람을 느끼긴 하는데 작은 보람을 안고 산을 타는 느낌이랄까. 네. 아니 근데 정확히 기반센 활동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저도 잘 몰라요. 그 소개를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공판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오, 무슨 맞아요. 일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느껴져서 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만 소개를. 네. 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2018년에 개소가 됐고요. 왜 개소가 됐냐면 3.1교회 전병욱 맞아. 사건 이후 이제 3.1교회에서 전병욱 목사를 이제 내보내고 교단 안에서 7일을 하려고 그 교회에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교인분들이랑 이렇게 막 비대위도 만들고. 근데 교단에서 목사 한 명을 징계를 주는 일이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막 네, 사회법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교단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이제 교회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3.1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약간 이 한국 교회에 좀 우리의 이 뼈아픈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좀 우리의 책임으로 약간의 이제 큰 기금을 이제 내놓으셔서 그걸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만들게 됐고, 그 뒤로 이제 2018년에 개소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좀 이 법률적으로나 심리 상담이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치리를 받는 과정을 사실 평신도분들은 잘 모르세요. 혹시 아세요? 교회에서 성폭력 목사 치리하려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잘리고 나가라? 끝 이렇게밖에 몰라요. 근데 그 잘리고 끝 할 때 그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리기 전? 그쵸. 잘리기까지의 그 과정이 전혀 정보가 없어요, 평신도들이. 그러게요. 근데 그 교단 안에서 일하는 전도사들이나 목사들도 사실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있어요? 어떤 그런 해야 할 과정들 필수적으로 있죠. 있어야 할 공동회의 과정들. 같은 거 열어야 되나? 그러니까 교인은 교회 소속인데 목사는 또 그 회? 위에 단계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노회나 감리교로 총회 치면 이런- 연회고 장로교로 치면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치리하려면 노회에서 징계가 돼야 돼요. 네네네. 징계가 되거나 아니면 노회에 고소를 해서 이 목사가 이런 성폭력이 있었다 해서 고소를 하거나, 그럼 그 안에서 뭐 조사를 하고 뭐 재판을 하고 이제 결과를 이제 내놓는 거죠. 네. 근데 한국 교회가 목사를 성폭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법을 가진 교단이 없어요.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감리교단만 성폭력, 그러니까 목사의 징계 사항에 성폭력이 있을 때, 성폭력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가 징계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고, 다른 교단은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교회 법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것도 경이롭다. 그쵸? 사회랑 되게 동떨어진 법이네요. 네. 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성폭력 관련 법 조항을 정리를 해서 저희 2022년 활동보고서에 묶어서 이제 낼 건데, 보니까 좀 합동은 전혀 없고요. 합동은 뭐 성폭력이든 뭐 다른 일단 사회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약간 그런 명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폭력으로 뭐 사회법에 고소를 해서
뭐 징역 1년 아니면 뭐 벌금 뭐 이런 걸 받아서 고소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뭐 고신이나 다른 이제 통합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합동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공문을 써가지고 우리 피해자가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우리에게 상담을 했고 너네 노예 소속이고 너네가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문을 보내는 그걸 이제 저희 안에서는 공동체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 지원 많이 돌아왔는데 네,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법률은 이제 사회법으로 가는 이제 법률 지원, 그리고 공동체 해결, 그러니까 교회의 노예나 총회에 좀 이런 압박이나 좀 이 사건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지원, 공동체 해결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것과 또 더불어서 이게 이제 피해자 지원의 영역이고요. 네. 그리고 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아까 교회법 얘기 드렸는데 교회법이 되게 미미한 게 많아요. 뭐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도 있는 교단이 있지만 없는 교단이 너무 많고 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단이 해야 되는데 교단 소속의 목사나 장로가 그런 일을 벌이면 교단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법적 장치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제한하고 뭐 총회에 가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 영역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우리가 찾아가서 해준다든지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기네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는 교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식 개선을 위한 뭐 교육을 연다든지 아니면 대중 강연을 연다든지 이런 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네. 진짜 일이 일이 엄청 어떻게 해요? 많아. 거의 막 문서랑 씨름하는 업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막 법이든 뭐 시간이 많이 들 것 법이든. 같은데. 그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상담을 한 번 전화를 한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 이게 좀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결 단계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이제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이제 전화로 이렇게 계속 소통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들어왔던 사건을 뭐 1심 재판이 뭐 지난달에 열려서 1심 재판 공판 모니터링 간다든지 네. 뭐 그런 이제 일들을 중간중간 계속 치면서 전화가 울리면 또 전화를 받고 메일로 또 뭐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 이제 하고 그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국이 3분이신 거잖아요. 네, 3명이서. 근데 3명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버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뭐 어디 단체나 다 이제 네. 그쵸. 네. 다 요바닥이 단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갑자기 수긍해. 그쵸. 네. 그래도 요새 그래서 저희 그 암울하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외부에 적이 이 많아서. 내부의 결속력이 다행이네요. 네, 저희 셋이 계속 이렇게 막 되게 좋아 보여요. 밖에서 맞아요, 보면은 이 맞아요. 관계가. 맞아요. 되게 좋아요. 서로를 엄청 아껴주는 맞아. 관계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소진적인 일, 소모적인 일, 맞아. 감정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고. 네 작년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 총회 그 목사님이 저희와 이제 피해자와 저희를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너네가 하는 일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라고 너네가 악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악이 없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수프란 사건이라는 이게 기성교단 안에 그러니까 기성교단 은퇴 목사님이 30년 전에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고아원들 수십 명을 뭐 크고 작은 그러니까 뭐 성추행 뭐 안마 뭐 이런 걸 이제 막 시켰어요. 근데 그 사건을 그
피해자분이 혼자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이제 막 뭐 국민청원에도 올리고 근데 이제 혼자서 하면은 이렇게 다들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여러 명을 모아서 이제 저희 센터에 오셨고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성명서도 내고 총회에 가서 뭐 기자회견하면서 시위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은퇴 목사를 그러니까 그분이 그 피해자분의 마음은 그 은퇴 목사가 목사로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막 이렇게 이제 계속 호소를 하시고 네 그러셔서 이제 그 은퇴 목사를 징계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쓴 성명서나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프린트해서 이만큼 저희 활동이나 이런 걸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시더니 막 너네 막 악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하면 특히 페미니즘이나 여성 운동을 하면 악을 내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성찰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좀 약간 데미지가 있었어요. 원래 데미지 별로 없는데. 근데 막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성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악으로? 그러게요. 그래서 너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럼 고소하시라고 고소하시고 이 일을 잘 해결해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소해도 상관없다 라고 당당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뭐 고소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럼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그걸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의도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본인들도 약간 그 정도 범죄는 저지르면서 살고 싶나 보죠. 아니 근데 보람된 거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람된 거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 처음에 있었잖아요, 잠깐. 그 짜증짜증한 게 네. 있는데 뭔가 그럼 좀 사실 너무 안타깝다.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게. 이화가 너무 암울해졌어. 아 미리 예고했는데 진짜 예고했는데 이거 진짜. 나는 믿지 않았는데 진짜 그렇게 그러게요. 됐어. 우리 다음 화에서 그러면은 진짜 아무런 얘기 좀 그만하고 좀 어떤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신지 이게 개인적인 자를 조금 세 번째 소개해 자. 주시면 네. 좋을 아니, 첫 것 번째 같아요. 자. 아 그렇지 첫 번째 자, 첫 번째 네. 자. 그렇지 디폴트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또 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출발!